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 안녕하세요.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 정답 정혜진입니다. 제가 환경에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돌보는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응급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심장마비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안내도 쭉 해드렸고, 오늘은 그 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에 의해서 만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경기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련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련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뇌의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있지만요. 그 외에도 혈당이 너무 떨어지거나 혹은 어떤 특정 약물을 너무 과하게 복용을 하셨거나 혹은 저혈당이 너무 심하게 와도 그런 경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련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 일반적인 경련, 그런 온몸을 막 부르르 떨면서 의식이 없어지는 그런 경련을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경련이 아니고 부분적인 경련, 그래서 그냥 의식이 약간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으면서 몸이 굳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점점 대소변이 나오기도 하고 토사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경련을 할 때에도 가장 주의할 점은 어르신이 토사물이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구토를 할 때 그 구토를 다시 흡인을 하시게 되면 경련을 하거나 지금 의식이 없을 때에는 그것을 삼키지 못하고 폐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폐로 토사물이 넘어가게 될 때에는 폐렴이 생기고, 이때 생기는 폐렴은 매우 위험합니다. 보통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폐렴은 항생제나 항바이러스 제제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구토물이나 음식물이 들어가서 생기는 폐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고 치료도 매우 까다롭고 회복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구토를 한다, 그게 뭐 심장마비가 됐든 경련이 됐든 저혈당이 됐든 어떤 상황에서든 바로 토사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어르신을 옆으로 돌려 누워 주셔야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좀 편안한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돼서 꽉 조이는 옷 같은 경우 단추를 풀어 주시거나 지퍼를 좀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사물을 닦기 위해 수건이나 거즈 같은 걸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흘러나온 거를 닦아주시는 건 괜찮고 입안에 고여있는 거 정도를 꺼내는 건 좋지만, 거즈 자체를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놓는다든지 하면 그것 때문에 또 숨이 막힐 수 있고 혀가 눌려서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입에 넣어놓으면 안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대부분 경련 같은 경우는 1, 2분 내로 끝나니까 그렇게 응급처치를 취해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종료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의식이 회복이 되시면 다시 이제 주변 정리를 하고 편안하게 쉬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는데, 혹시나 어르신이 경련을 처음 한다든지 혹은 5분 이상 경련이 지속되거나 한다면 무조건 119로 신고를 하시고, 돌봄 센터가 있다면 시설장에게도 연락을 꼭 하셔야 합니다. 출혈은 다양한 부위에서 나올 수가 있지만 저희가 가장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출혈은 아마 코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피가 많이 날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느냐 말이 많은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뭐 코피가 날 때 코를 이렇게 머리를 제쳐들고 여기를 이렇게 막고 목을 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코피에 대한 대처를 하지만, 사실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물질이든 기도를 통해 들어가게 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코피가 마구 흐르는 상황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피가 이 코 안, 저희가 만질 수 있는 영역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강 어딘가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눌러서 지압하는 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코피가 났을 때에는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코 윗부분을 누르고, 그리고 그것이 좀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동안 뭔가 휴지를 둘둘둘 말라서 코를 막 넣어놓는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차가운 얼음이나 냉찜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찜질팩들을 사용해서 코 주변, 여기 이제 주변을 좀 차갑게 냉찜질을 했다가 뗐다가 냉찜질을 했다가 뗐다가 요거를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사실 지혈이 좀 되지 않고 다량의 코피가 많이 나는 경우라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부르시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출혈은 여러 가지 경로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막 맞닥뜨리기는 어렵지만 간혹 만나면 당황하시는 것들이 이제 혈변이나 혈뇨입니다. 근데 혈변 같은 경우는 상상하기로는 변의 색깔이 시뻘겋게 출혈과 함께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출혈 같은 경우는 위나 소장 같은 데서 출혈이 생기면 그것이 위나 장을 거쳐서 내려오는 오랜 시간 동안
혈액의 색깔이 까만색으로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르신의 대변을 이렇게 관리하는 과정 중에 새까만 정말 보통 진한 색깔, 고동 색깔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검정 색깔의 새까만 설사변 같은 것들이 왕창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게 혈변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냄새를 맡아보면 그 쇠의 냄새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혈액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비린내 같은 것들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혈변이 한 차례만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르신이 위장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 해서 병원 진료 를 한번 받아보시면 될 문제인데요. 만약에 한 번 이상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문제라면 그것은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위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출혈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건지 그 위치를 찾아서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출혈량이 너무 많아서 그걸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변으로 출혈이 생기는 경우 말고 이제 소변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어르신들에게 방광염이나 신장염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흔하게 나타나는데, 염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출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간단히 해결이 되는 문제이고요. 그렇지 않고 어르신에게서 또 나타나는 출혈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방광암 같은 원인인데요. 이런 경우는 응급실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 혈뇨가 보인다라고 하면 가까운 내과나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가족이라면 어르신들이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의 연락처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돌봄 종사자분들이시라면 시설에 대한 시설장애 연락처,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즉시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처를 몇 개 확보를 하시고 항상 언제라도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되고, 119 같은 경우는 보통 요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꼭 숙지를 해놓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 정답 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